안녕하세요. 지오랜드 주식회사 부동산 투자연구소 대표 박누정입니다. 지난번에는 이주자 택지 양도소득세 취득 및 양도 시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생활대책용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대책용지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생활대책용지의 취득일과 양도일을 알아야 합니다. 지난번 시간에 이주자 택지 취득일은 대법원 판례에서 이주 대책 대상자 확인 결정 시에 그 권리를 취득한다고 설명드렸듯이 생활대책 용지 취득 시기도 동일합니다. 다만 생활대책 대상자가 조합에 현물 출자한 당해 분양권에 따라 조합이 사업시행자와 매매계약 체결한 후 양도한의 분양권의 취득일은 조합이 생활대책 용지 분양권을 현물 출자 받은 날입니다. 보통 생활대책 대상자로 통보받고 수년 후 사업시행자인 LH의 토지 공급 공고에 따라서 생활대책 대상자가 조합 설립 후 조합으로 토지를 낙찰받아 계약합니다. 따라서 생활대책 용지로 조합 설립하여 상가 분양 등을 시행 시 취득일이 생활대책 대상자 권리를 조합이 생활대책 용지 분양권을 현물 출자 받은 날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유권 해석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 1012 2010년 8월 2일 생산된 문서입니다. 제목은 이주 및 생활대책 용지에 대한 권리의 취득 시기입니다. 요지는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시행자로부터 생활대책 용지 분양권을 최초로 부여받은 자의 분양권 취득일은 이주 및 생활대책 대상자로 확인 결정된 날입니다. 다만 생활대책 대상자가 조합에 현물 출자한 당해 분양권에 따라 조합이 사업시행자와 매매계약 체결 후 양도하는 분양권의 취득일은 조합이 이주 및 생활대책 용지 분양권을 현물 출자 받은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활대책 용지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상가 분양 등 사업시행을 합니다. 그림을 보시고 양도 시기별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원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직접 분양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 원주민이 생활대책 용지를 양도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분양권 잔금 후에 토지를 취득하고 상가 분양 시 양도소득세 취득일은 그 토지 취득일이 되게 됩니다. 그림에서는 원주민이 조합 설립 후 그 분양권을 취득하여 나중에 잔금을 납부하면 토지를 분양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 상가 분양을 하는 경우 이 토지 취득일이 상가 분양 시 양도소득세 취득일이 됩니다. 두 번째는 매수인이 원주민들의 생활대책 용지를 매입하여 조합 설립 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원주민의 분양권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일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조합이 현물 출자 받은 날을 취득일로 하여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사업 시행자로부터 조합이 명의 변경을 하여 다시 조합에서 매수인에게 명의 변경을 하기 때문에 1년 미만의 단기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율이 50%가 됩니다. 보통 그림에서는 예외취득이라고 적힌 이 날 취득을 하고 나중에 다시 양도일 2라고 적힌 이 날 조합이 매수인에게 분양권을 명의 변경합니다. 이 예외취득일과 양도일 2 사이의 기간은 현실적으로 보통 한두 달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기 양도세율인 50%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는 원주민이 분양권인 생활대책 용지를 생활대책 대상자 확인 결정일에 취득하고 그 날을 취득일로 합니다. 그 권리를 조합 설립과 관계없이 원주민이 매수인에게 개별적 양도하는 개념으로 원주민 분양권의 취득일은 생활대책 대상자 확인 결정일이고 양도일은 조합에서 매수인에게 명의 변경일로 하여 초과 누진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므로 양도소득세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약간의 주의를 요합니다. 그림에서는 원칙 취득일은 생활대책 대상자 확인 결정일을 취득일로 보고 나중에 양도일 2인 매수인이 조합에서 분양권을 명의 변경하는 날이 양도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기간은 보통
대부분 2년이 넘습니다. 그래서 초과 누진세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